안녕하세요. 이수미쌤사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연말정산과 관련된 내용이고, 첫 번째로는 연말정산 미리 보기 서비스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거고, 두 번째로는 연말정산에서 이제 놓치기 쉬운 공제 항목 6가지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릴 겁니다. 네, 일단 보도 참고 자료를 확인해 보면은 이 연말정산 미리 보기 서비스가 이미 이제 개통이 되었습니다. 여기서 확인해 볼 수 있는 거는 신용카드 사용 금액이랑 과거에는 공제를 어떤 걸 받았었는지 확인해 볼 수가 있고, 그런 거를 바탕으로 맞벌이 부부인 경우에는 부양가족 공제를 어떤 분이 받는 게 유리할까, 이런 거랑 부양가족의 교육비, 기부금, 신용카드를 누가 공제받는 것이 유리한지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연말정산 미리 보기 서비스가 나와 있는 게 9월까지여서 10월부터 12월까지 자료는 추가로 이제 입력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예상해서 입력을 하시면 되는데, 만약에 연말에 큰 지출이 있을 거다 하면은 신용카드 금액이 조금 늘어날 수도 있는 거라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공제액이 변하기 때문에 내년 초에 뭐 큰 금액을 지출할지 아니면 연말에 지출하는 게 좋을지 그런 것도 한번 결정하는 데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말씀드릴 거는 놓치기 쉬운 6가지 공제 항목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릴 건데, 이거는 대부분의 많은 분들이 공제받는 건데 서류나 아니면 그런 요건들을 제대로 파악을 못 하시는 경우에는 놓칠 수도 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는 이제 미리 보기 먼저 설명해 드리고 이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간편 인증으로 저는 로그인을 할 건데, 이거는 편하신 방법으로 로그인 해주시면 돼요. 로그인 이제 되셨으면은 여기서 장려금, 연말정산, 전자기부금 체크하시고, 그 다음에 편리한 연말정산, 연말정산 미리 보기 여기서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먼저 해주실 거는 신용카드 소득공제 계산기 누르시면 되고, 여기서 근무처 요거는 필요한지 체크하시면 돼요. 지급 명세서 불러오기 누르셔도 되는데 여기 총급여액 자체를 수정을 하셔도 무방합니다. 그 다음에는 여기 부양가족이랑 신용카드 자료 불러오기 이런 거를 확인해 보실 수가 있는데, 부양가족 여기서 이제 정보 입력하시면 되고, 신용카드 자료도 이제 불러오셔가지고 입력해보시면 됩니다. 여기서 10월에서 12월 예상액 추가로 이제 입력하시면 되고, 계산하기, 저장하기, 그 다음에 다음 단계 가주시면 됩니다. 여기서 이제 보시면은 대략적으로 쭉 계산은 되어 있는데, 여기 계산하기 버튼 눌러서 한번 좀 정확하게 해주시고, 이제 여기서도 수정이 또 가능하기는 해요. 여기 양옆에 있는 수정하기 버튼으로 추가로 이제 기입을 해주시면 되고, 그리고 이제 여기 수정하기에서 보면은 이쪽에 요약 설명 및 공제 요건 이렇게 눌러보시면은 공제 요건이랑 이런 게 좀 확인이 가능해서 여기서 해당하는지도 한번 다시 확인해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입력하고 뭐 적용하기 하시면 되고, 저장하고, 그리고 이제 다음 단계 가시면은 여기서 이제 연말정산 요약, 인적공제, 신용카드 교육비, 의료비 등등 이렇게 입력한 내용을 요약해서 볼 수가 있어서, 입력하셨던 거를 여기서 이제 최종적으로 확인을 하셔서 이대로 하면은 어느 정도 세금이 나오고 적용이 되는 게 어떤 게 있구나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네, 다음은 놓치기 쉬운 6개 공제 항목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릴 건데,
먼저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이거는 감면율이 꽤 커서 꼭 확인을 해보셔야 돼요. 그 감면 요건은 청년, 고령자, 장애인, 경력 단절 여성인데, 이 요건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꼭 이 감면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되고, 나이 요건과 이런 경력 단절 여성 이 요건이 충족이 됐다고 하면 그 다음에 확인해 보셔야 될 거는 내가 지금 취업 중인 이 회사가 중소기업인지 여부입니다. 이거는 보통 격리 직원분이나 아니면 연말정산 용역 담당하시는 분들이 미리 확인을 했을 거여가지고 중소기업인지 아닌지는 먼저 그 격리 직원분한테 이제 여쭤보셔도 되는 거고, 아니시면은 연말정산 서류 받아보셨을 때 그때 감면율 90%가 적용이 됐는지 요거 확인이 가능하거든요, 공제 항목에서. 그래서 그때 이 감면율 적용이 된 게 없다라고 하면은 요거 꼭 신청하셔가지고 감면 받으실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이거 감면율이 굉장히 커요. 다음은 교육비 세액 공제인데, 교육비 세액 공제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일반 교육비는 본인은 한도 없이 가능하고, 부양가족은 취약 전 아동, 초중고등학생은 한 명당 연 300, 대학생은 연 900으로 요 한도로 이제 적용이 되고, 장애인 특수교육비 같은 경우에도 한도 없이 적용이 가능합니다. 여기서 직계존속 교육비는 공제 대상이 아닌 거 주의하셔야 되고, 교육비 같은 경우는 취약 전 아동 서류랑 그리고 국외 교육비, 그리고 장애인 특수교육비는 이 서류가 홈택스에서 확인이 안 돼요. 그래서 만약에 취약 전 아동, 그리고 장애인 교육비, 그리고 더해서 국외 교육비가 있다라고 하면은 이 서류는 꼭 연말정산 서류 제출 시 첨부해서 같이 제출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사례에서 보면은 요거는 학자금 대출 상환에 관련된 건데, 학자금 이제 대출 받아서 대학교 등록금을 납부를 하고, 그리고 이후 취업한 다음에 요 대출 원리금을 상환을 할 텐데, 요거 원리금 상환한 것도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이니까 요것도 꼭 놓치지 말고 공제 받을 수 있도록 하시면 좋을 거예요. 다음은 오피스텔 월세 공제인데, 이거는 공제 대상자가 총 급여액, 요거는 이제 비과세 항목은 빠진 거라서 총 급여액은 격리 직원분한테 여쭤보셔도 되고, 인사팀에 여쭤보셔도 되고 해서 총 급여액이 7천만 원 이하여야 되고, 근로소득 말고 다른 소득이 있으시다 하면은 종합소득금액, 다른 소득까지 다 합한 금액이 6천만 원 이하인 근로자여야 돼요. 그래서 이거는 종합소득금액이 있다라고 하시면은 5월이나 6월에 신고를 하셔야 되는데, 그때 한번 체크해 보시면 되고, 그리고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 또는 세대원이어야 돼요. 그래서 무주택이라는 게 중요하고, 이 세대원은 세대주가 받지 못했다, 그럼 그때 세대원이 대신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주택 임차 계약서도 본인이나 아니면 그 부양가족 기본 공제 대상자 명의로 임차를 하셔야 되고, 이 대상 주택은 국민주택 규모 또는 기준 시가가 4억 원 이하여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거는 임대차 계약 증서상 주소지와 주민등록 등본상 주소지가 동일해야 됩니다. 이거 다르면은 공제 안 되니까 이것도 주의하셔야 돼요. 네, 그리고 다음은 장기주택 저당 차입금 이자 상환액 소득공제. 이것도 금액이 굉장히 커요. 먼저 공제 대상 주택은 기준 시가가 5억 원 이하여야 돼요. 그래서 5억 원 이하여야 되고, 그리고 차입일이 주택가격이 공시되기 전에 차입을 한 거면은 차입일 이후 최초 공시된 가격이고, 그리고 무주택 세대주의 주택 분양권 또는 조합 입주권 취득한 경우에 또 이제 5억 원 이하, 이 분양권 가액이나 입주권 가액이 5억 원 이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2주택 이상을
보유한 경우에는 공제 불가한데 이 과세기간 종료일은 12월 말일자를 말합니다. 과세기간 중 2주택이거나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1주택이면 공제 가능합니다. 그래서 종료일 현재만 2주택이 아니면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자 상환액 전액 소득 공제가 가능합니다. 다음은 주택 임차 차입금 원리금 상환액인데요. 이건 이제 주택 임차 하셨을 때 대출 받으신 거 원리금 상환액 공제해 주시는 건데, 공제 대상자는 근로소득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무주택인 세대주여야 돼요. 근데 이 세대주가 만약에 공제를 받지 못했다고 하면은 역시나 세대원이 공제가 가능하고, 공제 대상 주택은 국민주택 규모 주택입니다. 그래서 이때도 이 주택 임차 계약서를 같이 첨부해서 제출을 하면은 주소지를 보고 그 연말정산 담당하시는 분이 국민주택 규모에 해당하는지 확인을 하실 거예요. 그래서 헷갈리시면은 아예 그 임차 계약서 첨부해서 제출하시는 게 좋을 거예요. 그리고 다음은 주택마련 저축 소득공제인데요. 이거는 주택 청약 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받으실 수 있는데, 공제 대상자는 역시나 총 금액이 7천만 원 이하여야 되고요. 그리고 과세년도 중에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만 가능합니다. 그리고 주택 마련 저축도 본인 명의에 한해서 가능합니다. 네, 제가 오늘 설명드릴 내용은 여기까지고, 연말정산 PDF 파일 다운받는 방법은 내년에 이제 제출 기한에 맞춰가지고 제가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릴 거고, 그때 보완할 내용이 있으면은 같이 이제 덧붙여가지고 좀 더 도움될 수 있도록 이제 내용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날씨가 많이 추워져서 체력 관리 이제 다들 잘 하셨으면 좋겠고, 다음 영상에는 좀 더 도움되실 수 있는 내용으로 가지고 오겠습니다.